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드리는 관절행복 정재훈TV의 MC를 맡은 가정의학과 김지영 원장입니다. 저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정재훈 병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수술 2만 례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정재훈 원장님을 모시고 채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73세 남자분인데 한 15년간 무릎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이제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다리가 많이 휘어 있어요. 절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리가 휘어서 못 걸을 정도가 되셨던 걸까요? 퇴행성 관절염일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네. 엑스레이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짜를 할 때는 이렇게 서서 찍어야 달아진 관절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양쪽 무릎 사진인데 우리가 보기에 이 오른쪽이 왼쪽 무릎이에요. 오른쪽은 관절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은 여기가 지금 뼈가 많이 부서져 있고 이쪽 뼈가 달아져서 많이 관절이 기울었죠. 그래서 한눈에 퇴행성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오른쪽 경골 쪽도 과하게 다쳐서 수술해서 이렇게 금속판이 이렇게 대져 있습니다. 이 왼쪽 무릎을 보면은 아까 이쪽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달아져 가지고 완전히 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으로 하면 기울죠. 이렇게 완전히 휘어 있어서 관절 축을 보면은 대퇴골 중심에서 이렇게 발목으로 선을 그어서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환자분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이 환자분께 어떤 치료를 권해주셨을까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뼈가 많이 달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변형이 아주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 인공관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공관절 중에서도 최소 침습법이라고 해서 절개를 조금 해서 주변 조직을 적게 해서 하는 수술법이 있거든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수술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공관절은 개념적으로 병이 있는 부분 뼈를 조금 잘라내고요. 그리고 잘라내고 그 사이에다가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모형을 통해서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인공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끼워 넣으려면 여기에 맞게 뼈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밑에 쪽은 비교적 간단하죠. 이렇게 평평하게 이 관절축이 90도로 자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잘라서 이걸 들어갈 수 있게 구멍도 뚫고 해서 이제 수술이 되면은 이렇게 끼워 넣고 이제 사실 이 모형에서는 이 하얀 것이 금속으로 된 그 인공관절 속에 사이에 끼워 넣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마지막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을 때 관절의 튼틈이나 이런 두께를 봐서 사이즈를 골라서 넣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0mm, 12mm, 14mm 있는데 관절이 튼튼해질 정도로 잘 골라 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관절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12 내지 15cm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하는데 최소 절개법은 이 손가락 1개 정도. 여자분들은 7, 8cm, 남자분들은 한 8, 9cm 조금 째고 해서 주변 조직 손상을 적게 해서 수술하는 게 이제 최소 침습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한 겁니다. 네. 최소 침습법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더 좋을까요? 우선 회복이 좋아요. 조직을 많이 건들면 건들수록 후에 염증 현상이 많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어지니까 통증도 좋고 부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 수술 후에 관절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되고 걷는 것도 빨라지고 전체적으로 회복이 좀 빨라진다. 소개해 주신 이런 심한 환자분들을 최소 침습법으로 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 환자분은 이제 가장 고민인 게 무릎 안쪽에 뼈가 많이 달아져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 축을 맞추려고 이렇게 잘라서 90도로 이렇게 절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많이 비잖아요. 이것이 고민이었거든요. 이 환자는 8.5cm 절개를 해서 최소 침습법을 했고요. 네. 여기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경골에서 다리 축에 직각으로 거의 절단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빈 곳이 없죠. 그러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통상 이런 경우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볼 시멘트라고 있어요. 뼈에 쓰는 시멘트. 그걸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는데
활동을 좀 많은 분이라서 나중에 좀 덜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을 했어요. 여기는 좀 하얀데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뼈가 이식해 준 뼈예요. 그리고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전 사진하고 수술 후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띄워놨는데요. 수술 전에 이렇게 축이 어긋나서 완전히 휘었던 것이 수술 후에 이렇게 많이 중앙을 지나서 거의 아주 멋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보기에는 진짜로 큰 수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술 후에는 혹시 언제부터 걸어 다닐 수 있는지랑 이후에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술 후에 약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 핏주머니를 빼고 보행 보조기 있거든요. 네. 그걸로 화장실 다니시라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관절 구부리는 운동 시작해요. CPM 기계가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 기계 방에 가서 관절 운동을 해 나가고 네. 대개 일주일, 2주일 가면은 보행 보조기 없이도 걸어 다녀요. 인공관절은 수술장에서 딱 수술 끝나고 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쓸 수 있는 관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다른 수술하고 틀려요. 다만 이틀 정도 안 걷는 것은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기다려 주는 거죠. 상처 보호를 위해서. 수술 후에 그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 말씀하신 CPM을 할 때 너무 아프다고 정말 그 통증 때문에 수술하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운동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아픈가요? 과거에는 억지로 좀 구부려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죽게 아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아니고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우선은 억지로 구부리는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CPM 기계로 대부분 해나가고 그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구부려가고 도수치료도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 해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됩니다. 무릎 꺾을 때 죽게 아프더라 이런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그런 것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인공관절이 이제 금방 망가져서 재수술을 하게 될까봐 걱정도 하시거든요. 실제로 인공관절 수명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 인공관절이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금속으로 만든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사이에 넣는 걸 폴리에틸렌이라고 그래요. 이 재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거이 달아지면서 나온 부스러기가 또 뼈를 또 약하게 만들고 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공관절 수명이 얼마냐 얘기했을 때 10 내지 15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폴리에틸렌 기법들이 많이 좋아져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15년 내지 20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듣기 어떻게 들려요? 15년 내지 20년 되면은 수술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게 아니에요. 15년 내지 20년이 됐을 때 재수술하는 율이 대개 10% 미만이에요. 지금도 뭐 외래 오신 분들 20년 쓰신 분들 30년 쓰는 분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말씀 주신 인공관절 수명을 고려한다면 관절염이 이미 심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령대별로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분도 생각하기를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은 늦추는 게 좋다. 한편에서는 맞는데 그게 무조건이라는 말은 빼야 되거든요. 가장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염이 다 달아져 있고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좋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네. 근데 그런 원칙을 가지고 두 번째 조건으로서 가능하면 늦추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하다고 봐요. 제가 권하는 것은 50대 근방 미만에서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 전번 시간에 다루었던 그 절골술과 연골 재생술 등을 통해서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하는 걸 좀 피해보자. 65, 70대에서 한번 수술하도록 만들어보자. 그런 개념에서 해요. 60이 넘으신 분들 중에서 아주 심하고 일상 너무 지장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수술하면은 인공관절에서는 염증 걱정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모든 약도 좋아지고 뭐 씻어내는 기구도 좋아지고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이게 확률이 적은 걸 갖다가 막 걱정하고 있으면 잘못된 판단 오기가 쉽죠. 그런데 그 염증이 아니면은 60 이상이 되신 분들은 우리 의사들이 지시하는 걸 잘 따라서 하면은 평소 쓸 가능성이 많아요. 7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라고 하면은 너무 재수술에 대한 걱정 않고 수술할 수 있어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75세에서 이제 한 80세 사이 네. 이때가 또 중요한 때예요. 그때에 인공관절 권유를 받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조금 견딜 수 있다고 해서 넘기게 되면은 이제 85, 90대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맨 서두에 말씀드린 거, 관절이 다 달아졌고 내가 너무 일상생활이나 직업 지장이 많다. 그러면 너무 재수술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시는 게 좋다고 제 경험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절 수술 이만리의 식견과 노하우가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절염이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환자분들의 현명하고 용감한 그 결단에 의해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약 2만 대 정도 수술하고 인공관절 1만 대 이상 경험을 해보니까 인공관절은 한간에 소문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염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다 달아져서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신 분들은 어떤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려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새로워지면은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은 오다리가 매우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께 최소침습법으로 수술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관절행복 정재훈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관절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